얼마 전 우리 방위 사업청이 공개한 뜻밖의 내용으로 인해 미국 바이든 정부 측은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관계없이 독단적인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끝없이 축적하여 미국과의 무기 종속 관계도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내는데 성공해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즉슨 과거처럼 더 이상 F-35 전투기나 F-15K 사례처럼 미국의 갑질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나라만의 무기 플랫폼을 혼자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KF-21 전투기의 전자장비인 IRST 전자장비의 스텔스 개량화를 마침내 끝마쳤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기술 개량은 KF-21 블록2 스텔스기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서 스텔스 RCS 수치의 가장 핵심적인 내부 소재화를 통해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RCS 수치를 최초로 기록하며 5.5세대급 스텔스 관련 핵심 소재들을 하나씩 국산화하는 데 완벽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술 협력이 전혀 필요 없어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IRST는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미사일 등을 신속히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 장치 등으로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100% 국산화 기술력들은 향후 한국의 차세대 블록2 조립 방식에 투입될 것이며 공군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본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록히드 마틴의 해외 수출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제작 중인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몇 안 되는 미국산 부품 수출에 또 다른 방식의 강력한 제약을 걸 것이라며 록히드 마틴 측의 행동에 여러 가지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유력한 주장이 일관적으로 등장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역시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신속하게 국산화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무기 종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현실은 절대로 미국 바이든이 원하는 시나리오처럼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한미 관계의 증진을 뒤로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 측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로 분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라이벌인 록히드 마틴 역시 미국 정부에게 직접 수주하여 자신들을 따라오는 한국의 발목을 붙잡겠다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전략입니다. 사실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의 성장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으며 정말로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선포한 지 단 20년 만에 한국의 부품 국산화력은 40%에서 80%로 성장했고 1호기부터 시작해 5호기의 실물에 이어서 7차 비행까지 완료했으니 미국 바이든 측에서도 어떻게든 한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다급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유력한 증거로 작년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항공 전자장비 산업체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국 매체에서는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해 추측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한국이 500대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의 국제기관에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확보로 인한 공군력 증강으로 태평양의 군사력 패권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게 되었는데요. 즉, 미국의 록히드 마틴 역시 KF-21 전투기가 고난이도의 생산 라인 구축에 성공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IRST의 신소재를 개발해 탐지 면적을 260%나 증가시켰으니 미국의 록히드 마틴도 결국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에 장착할 IRST는 물론 FA-50 공격기의 장착까지 모두 진행해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IRST 전략 자산을 대한민국이 직접 보유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 지배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발표에 따르면 KF-21의 해외 수출 계획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는데요. F-35의 심각한 오동작으로 인하여 그동안 KF-21의 구입을 망설였던 다른 국가들의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로키드 마틴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신소재는 미국에서도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 양산을 포기해버린 기술인데요. 이토록 어려운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타겟팅 기술로 불리는 스텔스 열영상 추적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이 발표한 기술은 이마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최근 첨단 유도 무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밀리미터파의 레이더파 파장을 흡수해 밀리미터파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유도 무기를 무력화시킨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관련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는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KF-21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KF-21을 사용하는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에 특수 스텔스 소재를 덮는다면 가뜩이나 스텔스 형상으로 잘 잡히지도 않는 공격 무기들을 더욱 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2030년대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배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만약 중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과 맞붙기라도 한다면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인지 세계 최강의 전투기 보유국인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즉 KF-21이 베이징 상공에 뜨기만 해도 중국이 자랑하는 일대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현무 미사일과 KF-21 전폭기의 등장으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파괴하고, 마지막으로 한국 육군이 일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4위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손으로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이 8차 비행을 앞두고 미국산 엔진 대신 국산 시범용 엔진 가동 시험을 마침내 성공했으며, 비행 성능과 각종 무장 시험을 거쳐 전력화된 KF-21은 국산 엔진을 이용한 추진력과 자체 엔진 동력으로 기동하는 단계도 무사히 성공한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슈퍼크루징으로 기동하기 위한 엔진 최대 출력 시험까지 통과하면 사실상 국산 엔진은 이륙을 위한 준비는 끝마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KF-21을 두려워하던 미국 바이든 정부와 로키드 마틴의 각종 제재가 우려되지만, 앞으로도 우리에 대한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만 전투기 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